대통령과 집무실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대통령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계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를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수석들도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여하간 그 이제 증인께서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피고인은 계속 서 있는데 피고인도 결국 계엄 선포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만류하는 증인에게 좀 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상황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피고인도 지금 네. 서 있고 증인 들어가시기 전에도 좀 만류해달라고 요청을 했듯이 계속해서 그런 그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에 먼저 와 있던 국무위원들,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모두들 그렇게 저한테 좀 들어가서 만류하려 달라는 그런 네. 입장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님 뵈러 집무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김영현 장관님이 중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김영현 장관님하고는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제가 조금 대통령이 계신 자리지만 김영현 장관한테 조금 언성을 좀 높여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거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조금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현 장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김영현 장관은 해야지요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던가요? 아마 저 쪽문으로 아마 대접견실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그건 네. 나간 건지 쪽문으로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증인으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전 총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건네받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좀 무거운 느낌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그런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포고령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다고 김 전 장관에게 들었지만 실제 포고령 내용은 그렇지 않게 느껴졌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공이 처단이 적힌 포고령 5호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뭐냐 해서 이제 그래 또 놀라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런 생각.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했던 지난 12월 4일 새벽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이 필요하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총장은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와 상반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박 전 총장이 김 전 장관에게 보내려고 저장해둔 메시지를 제시한 겁니다. 악행을 대놓고 자행하는 위협의 실체와 입법 독재의 저의를 더욱 철저하게 통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문과 흡사한 내용인데 박 전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민주당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내오자 답변하려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선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은 꼭 배신을 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곽 전 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이 전 사령관은 총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식사 후 문이 겹겹이 이어진 깊은 궁궐, 구중궁궐이란 단어를 메모했다며 사람이 고립돼 있고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표결 직전인 새벽 1시쯤 4명이 가서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면서 부하들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인형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내 기억에는 관저에 우리 보통은 업무 공간 만찬장에서 하는데 그날은 이제 그 국군의 날 그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된다 해서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그 관저에 저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그죠? 주거 공간 식당에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술은 항상 통상 열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저 분명히 그때 네. 말씀을 들었고 아니 내가 그러고 또 먹다가 안주 떨어지면 저 냉장고 가서 뭐 뒤져다가 더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런 기억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네.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는 게 네. 김치 얘기지 않습니까? 네. 김치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맛있어서 김치를 한 번인가 더 가져왔던 기억이 있고 네. 그 김치도 내가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그걸 따로 사다가 예. 여러분들 온다 그래서 그 2층 저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건데 내가 가서 뭐 안주거리 할 것도 더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그날은 우리 주로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 예. 그때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나도 네. 그날을 저녁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초대를 좀 많이 했더니 몇 사람 못 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만찬장 말고 아예 저 주거 공간 식당으로들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8시 넘어서 오신 건데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들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내가 저 만나면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